충북 옥천군의 한 마을. 청주 청원경찰서는 충북에서 온 충북 진천하 충북 지역의 확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2021년이 저물어갑니다. 올 한 해 안녕하셨나요?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 끼 시사가 돌아봅니다. 지난 여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청주 중학생 사망 사건. 다시 한 번 외치겠습니다. 진정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하라! 강화하라! 청주 여중생 9명이 세상을 떠난 지 오늘로 213일이 되었습니다. 성폭력,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이 학생의 계부였다는 사실에 전 국민은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다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미소. 친구와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중학생이었습니다. 보통 중학생처럼 꾸미는 거 좋아하고 네일 아트 좋아하고 똑부러지고 자기 할 말하고 눈에 나와도 안 하고 예쁜 딸이었죠. 지난 겨울 방학이 시작되자 미소는 친구 아름이네 집에서 하룻밤 자게 해달라며 부모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평상시 계속 그 친구 집에서 아름이 집에서 계속 잔다고 자도 되냐 허락받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아름이는 우리 집에 데리고 와라 이런 식으로 계속 허락을 안 해줬었어요. 근데 그날은 아버지가 야근 근무해서 없다. 아름이가 혼자 자야 되는데 자도 되겠냐. 그래서 그때 방학이잖아요. 또 토요일이고 그래서 안 된다 하다가 그 자라고 그래서 그냥 허락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날 밤 미소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미소가 친구에게 보낸 SNS 메시지에는 공포와 절박함이 드러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부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친구 생일이었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엄마한테 얘기해서 그 친한 친구 엄마가 바로 저한테 전화해서 저희가 알게 된 거죠. 1월 31일 날 알게 됐어요. 수사 과정에서 친구 아름이도 계부에게 학대와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각각 신청했지만 검찰은 진술을 보강하라는 취지로 모두 반려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반려되는 동안에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는 없었습니다. 결국 미소와 아름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월 달에 고소가 들어갔고요. 가해자에 대해서 뭐 체포영장, 구속영장 뭐 이것저것 했는데 반려되고 막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었어요. 이건 이제 수사 과정이고요. 이때에 이 피해 아동들이 이제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신고를 다 하고 뭐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달라지는 게 없다는 말이죠. 가해자는 그 자리에 어김없이 그대로 있고요. 계부는 미소, 아름이에 대한 강간 성폭력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유족과 변호인단은 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두 아이가 마지막으로 갔던 그곳을 아침에 들렸다 왔습니다. 두 아이가 어떤 심정으로 올라왔을까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간단하게 문명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결과가 과연 두 아이가 편히 웃을 수 있는 결과일지 한 번 또 좀 여기까지 하세요. 미소에 대해서 강간치사만 유죄가 나왔고 아름에 대해서는 강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행도 인정되고 더군다나 그 같은 방에서 친구
딸 친구를 갖다 강간한 사람이 강간을 그 을부딸을 강간하지 않았을 것인지 그걸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 되게 의문이 있습니다. 계부에 대한 1심 판결은 합산 징역 20년. 법원은 미소에 대한 성폭력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름이에 대한 강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름이가 분명하게 진술하지는 않았고 진술에 이례적인 점 등이 있어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성폭력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진술에 대해 아동학대, 아동성폭력 사건을 오랫동안 다뤄온 김영주 변호사는 피해 아동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양가 감정이라고 해서요. 이런 피해를 입었지만 또 하나는 반면 그럼에도 나를 지켜주고 내 생계를 책임져주고 또 내가 뭐 학교를 다니거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나를 지켜주는 이런 보호를 해준 사람이 또 반면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감정이 두 가지 정반대된 감정이 섞여서 이제 다른 방향을 향하는 진술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아름이는 피해자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계부와 함께 지냈습니다. 아름이에게 아빠가 잘못될 수 있으니 똑바로 잘하라고 말했던 계부. 게다가 아름이가 진술하는 동안 옆에 있었던 엄마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아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엄마까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을 때 아이가 느꼈을 절망감, 그리고 계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계속해서 함께 살고 있는 구조 안에서 아이는 피해자 진술을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가, 그거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를 두루 봐야 되는 그 구조의 마련들, 그리고 어떻게 좀 확장 해석하는 간접성이나 관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잘 모른다, 착각을 한 거다. 오히려 딸의 행실을 탓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던 계부는 1심 판결 직후 항소했습니다. 이제 2심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고 이 정도의 보호밖에 받지 못하고 이 정도의 입장에서 살고 있는 어떤 아동이 자신의 피해를 표현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일까, 이 아이가 쓸 수 있는 언어, 이 아이가 표현해낼 수 있는 언어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를 보신다면 이 진술이 어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도 이 진술 속에서 이미 아동이 자신의 얘기를 다 하고 있다, 이런 점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소가 부모님에게 남긴 유서입니다. 어른들을 향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떠난 미소. 이번 미소 아름이 사건을 통해 전국의 모든 성폭력 피해자 인권이나 피해자의 소리를 들어주는 최초의 재판 선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억울함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아요. 진실이 밝혀지고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 끼 시사도 지켜보겠습니다. 당근, 수박 생산지로 유명한 영동군 양산면 송홀입니다. 올해 이곳 주민들은 유례없는 흉작을 경험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상한 모양의 당근, 상품성이 없어 수확을 포기했습니다. 이게 쭉쭉 빠지지를 못한 거지. 옆으로 샌 거지, 발이. 이게. 원래는 예쁘게 한 원래는 예쁘게 쭉쭉 빠져야지. 그래야 1등 상품이 나오는데 이런 게 많은 거지. 이렇게. 주민들은 당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이유가 토양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수해로 토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당근이 보기보다 예민해요. 이게
여기가 지금 수박 당근이 배수가 잘 돼서 엄청 잘 되는데요. 이게 당근도 여기 당근은 진짜 딱 뽑으면은 이렇게 유리빛깔처럼 이렇게 반질반질했었어요. 그 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게 토질이 바뀌어가지고 좌우지간 올해는 농사짓기가 힘들었어요.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당시 송호리 마을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용담댐의 급격한 방류로 마을 일대가 54시간 동안 물에 잠긴 겁니다. 송호리를 포함해 영동군에서 485가구의 농경지, 주택, 비닐하우스가 침수됐습니다. 작년에도 물 들어서 돈도 못했지. 올해도 또 수박도 그러지. 당근도 그러지. 이거 그래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주. 그럼 빨리빨리 대책을 세워서 이 힘든 농가들을 좀 보상이라도 빨리빨리 해줘서 이렇게 해야지. 마냥 미루기만 하고 우리는 그래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게 도대체가. 사람이 이거 얼마나 오정부가 뒤집어지는지 알아요. 피해를 입은 건 농작물뿐만이 아닙니다. 철갑상어를 키우는 여운만 씨. 이제 물이 차면서 물이 빠지면서 집안이 침하가 돼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수조가 다 가라앉아가지고 콘크리트 파설해 놓은 것이 다 갈라져가지고 지금 수조 2개는 지금 아예 사용을 못하고 있고요. 수조 파손보다 더 큰 문제는 철갑상어입니다. 침수 당시 전원이 차단되면서 수조의 산소 공급이 끊겼습니다. 6년 동안 키운 철갑상어가 줄줄이 폐사했습니다. 그 뒤로 하루에 뭐 12마리, 17마리, 15마리 이렇게 죽어나가요. 매일. 근데 그거를 죽었는 줄 알고 꺼내면 몸은 굳어있는데 아가미 호흡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건져내지를 못하고 다시 집어넣어놓고 그럼 그날 오후에 오면 오후에는 죽어있어요. 그럼 그걸 또 건져내야 되고 그걸 거의 한 달 가까이 했어요. 제가. 1,500마리였던 철갑상어는 350마리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위태롭습니다. 상어의 발육이 더디고 꼬리가 휘는 기형 철갑상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캐비어 생산을 위해서 한 10년 이상 기를 생각으로 지금 양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타격이 막대하죠. 지난 여름 정부가 수해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막막한 상황. 올해까지도 지금 현재까지도 아무런 보상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지금은 계속 사료도 그렇고 전기요금도 그렇고 이게 계속 들어가는 돈만 있고 어떠한 뭐 나라에서든 어디에서든 지자체에서든 뭐 어떠한 내용도 저희한테 연락 온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막막한 상태죠,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뭐 한계가 왔죠. 지금 보험 들어놨던 것도 다 해약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더 이상은 뭐 올해 지금 12월 달이니까 뭐 내년 1, 2월 정도 되면 파산한다고 봐야 된다. 용담댐으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은 영동군을 포함해 4곳, 피해액은 총 549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왜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일까? 주무관청인 환경부를 찾아갔습니다.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원인 조사가 먼저였다는 환경부. 원인 조사 용역 결과 작년에 홍수 피해는 약간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의 설계 강우를 초과한 강우, 그다음에 댐 관리상에 약간의 미숙함이 있었고 하천 정비 소홀, 이렇듯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홍수 피해가 발생이 됐다라고 조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수해의 여러 원인 중에서 용담댐이 홍수기 제한 수위를 초과해 운행하는 등 댐 운영에 있어서 미숙함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 법률 개정을 통해 하천시설과 수자원 시설로 인한 피해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빠른 보상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연재해가 발생이 됐을 때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있었지만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포항 지진 같은 경우 인재사 약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피해액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 이렇듯 4년이란 긴 세월이 걸리고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구제를 할까라는 차원에서 환경문재인 조정 제도를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우기철 전에는 우리가 다 마무리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피해 주민들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환경부.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영동 주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엔 충북의 북부 지역 제천으로 가봅니다. 최근 제천 버스터미널에서는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든 버스 노선 때문에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8시에서 있고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없고 12시까지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차가. 그러니까 그 공백이 너무 길으니까 중간에 10시대라도 9시대 있으면은 좀 불편하지 않을 텐데 불편하더라고요. 차가 예를 들어서 뭐 1시간에 한 대씩 있다 이러면은 뭐 2시간에 한 대씩 있고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서울로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해요. 좀 교통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임시로 가려놓은 버스 시간표. 코로나19 사태로 줄기 시작해 최근에는 운행이 거의 중단됐습니다. 단양으로 가는 버스는 하루 1대, 청주행 무정차 버스는 최근 들어서 주말 2회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갑자기 줄어든 노선 때문에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정보 검색에 취약한 어르신들입니다. 옛날보다가 운행 시간이 그냥 많이 없어져가지고 2시간을 기다렸어요. 버스 시간을 잘 모르셨거든요. 여기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핸드폰 이런 건 좀? 핸드폰은 있는데 여기 전화번호를 모르고 또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버스 터미널로 전화해도 잘 연결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오늘은 어디 가시는 버스 타시려고? 원주 가는 거예요. 원주는 어떤 일로 가시는 그 병원에 가는 길이에요. 거기 기독교 병원, 세브란스 기독교 병원. 여기는 없어요? 제천이나 가면 거기는 종합병원이 없어요. 단양에는. 실제로 다른 지역과 달리 충북은 상급 종합병원이 충북대병원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북부권 도민들은 상급 종합병원에 가려면 원주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침마다 매표소에서는 버스를 놓치고 난감해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종종 목격됩니다. 동동동동 부르시고 병원 가야 되는데 몇 시까지 가셔야 되는데 이러면은 그분들도 참 제가 해드리는 그 미안한 마음도 엄청 많아요. 해줬으면 좋겠는데 막 여기서 막 저거 하시거든. 막 애원을 하시거든. 가야 된다고. 몇 시까지 가야 된다고. 병원 가야 된다. 나 아파서. 근데 뭐 차가 없는 걸 뭐 어떻게 해요? 자리도 없고. 그냥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제천시청도 시민들의 불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선 감축 결정은 광역지자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 그거에 대한 사항은 해당 광역지자체의 교통정책 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불편 사항이 접수되면 공문으로 해당 지자체에다가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이제 그 불편 사항을 인지해서 최소한이라도 버스 승차를 고민해주고 해준다면 뭐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충북도청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버스 회사의 적자가 커서 감축에 불가피했다는 도청. 주인적으로 해서 업체한테 피해를 봐가면서
그래서 다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또 아니거든요 이게. 결정을 하실 때 좀 사전에 공지가 조금 됐으면은 좀 반발이 덜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아무래도 덜했겠죠. 근데 우리가 기존에 여기뿐 아니라 원래 업무를 그런 시스템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미처 그것까지 생각 못한 거죠.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불편과 고통도 함께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알리고 안내했더라면 시민들의 불편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내년에는 조금 더 세심한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해봅니다. 충북지방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 3분기 충북을 가장 많이 떠난 인구는 청년입니다. 지역마다 청년들을 위한 대책은 쏟아지는데 왜 효과는 없는 걸까요? 어떤 정책이 필요한 걸까요? 청년 창업 지원 정책 청년몰이 이곳 재래시장에 있습니다. 시장 건물의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오른편이 청년몰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청년몰. 하지만 영업을 하는 점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옆에 그 청년몰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점포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됐어요? 오래됐죠. 이렇게 빈 상태로 있는지 한 몇 개월 정도? 엄청 오래됐어. 청년몰 조성을 위해 2016년부터 3년간 투입된 돈만 약 460억 원. 충북에도 35개 점포가 지원금을 받아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장들은 모두 떠나버린 상황. 이곳에서 창업했던 한 청년은 청년몰의 위치가 처음부터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가게가 층인데 10만 원에서 뭐 5만 원 이렇게 됐었어요. 왜냐면 임대료가 쌌던 이유가 거기가 거의 쓰레기장 수준이었대요. 물건 안 쓰는 걸 다 갖다 놓고 거기를 방치해준 상태니까 돈 당연히 시에서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단돈 10만 원도 받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한 거죠. 이미 쇠락해가는 전통시장에서 열정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크다는 겁니다. 여기 다시 청년분들이 들어와서 다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안 될 거예요. 아마 안 될 거라고 믿어요. 돼야 되는 하지만은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은 여기 안 올라와요. 손님들이 안 올라와요? 예. 1층에도 안 와요. 재래시장이니까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만 왔다 갔다 하지 젊은 사람들은 왔다 갔다 안 해요. 충북의 청년몰 휴 폐업률은 62.9%. 인천, 부산에 이어 세 번째 수준입니다. 장사가 뭐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상인분들이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신데 왜 저기만 저렇게 자꾸 빠지는 걸까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경험이 없이 하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또 젊은이들 위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별 도움이 안 됐으니까 안타깝죠. 네. 청년몰 조성 사업,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 문제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신청하는 청년몰 입지 선정 단계에서 유동인구하고 인프라에 대한 그 선정 평가 기준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몰 입점 상인 선정 시에도 예비 청년 상인들의 역량, 의지와 성공 가능성 등을 좀 심화 평가하고자 이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회도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합니다. 홍보나 마케팅 측면에서 지속적인 컨설팅, 이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후 관리죠, 한마디로. 창업 지원해주고 손 떼는 게 아니라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당사자들은 어떤 지원책을 원하고 있을까요? 정말 장사 잘 되고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런 방향 이렇게 잡고 이렇게 비트하고 이런 식으로 좀 따로 좀 이렇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거니까 좀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시작은 했는데 어떻게 장사를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막막함이 있으셨었던 거예요? 그쵸. 왜냐면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걸 혼자서
TV처럼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내년 얼른 코로나가 없어져서 자손들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다른 거 없어. 마스크 없이 예전처럼 다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 좀 마음 편히 좀 놀러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오로지 먹고 사는 민생 문제에만 관심이 제일 크지. 모든 게 다 잘 풀리면 안 좋겠어. 혹시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한 끼 시사인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못 들어봤어. 한 끼 시사요? 한 끼 식사? 한 끼 시사. 시사? 시사라는 말이 또 한 끼하고 또 이렇게 접목이 되니까 또 조금 생소하네. 한 끼 시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본 것 같아요. 그래요? 조금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좀 가볍게 공정하게 잘 다뤄서 시민들이 좀 다양한 의견 듣고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정보만 정확하고 신속하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시민의 귀와 말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북이니까 충북에 대한 거를 좀 더 막 자세하게 알려주던가 막 알기 어려운 내용 같은 것도 좀 쉽게 설명해주면은 왜곡되지 않고 좀 정직하게 믿을 수 있는 신뢰가 최고잖아. 우리 같은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해주겠지. 방송이? 응. 안 그래? 저희가 열심히 담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기 위해 내년에도 한 끼 시사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